자, 요것은 이제 저번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역사 강의 이제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는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그 김유신이 헌원 황제의 뿌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했던 얘기예요. 여기 선생님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그 광주의 무등일보에 연재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쭉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전에 얘기했던 이거는 뭐냐? 뭐 거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자, 삼국사기에는 당군이 안 나오는 거 알죠? 예. 그렇죠? 삼국유사에 당군이 나와요. 삼국유사에 나오고, 자, 그것은 이제 요 삼국유사 보시고, 자, 이는 정사 삼국사기 민족기원에 같은 의문이고, 자, 앞에 이는 보사, 이 보사는 뭐야? 이 삼국사기를 보충하기에 나선 역사책이라는 얘기죠. 삼국사의 위서와 고기를 원용한 이기이다. 다른 기록이라는 얘기죠. 이 정사와 보사의 의문과 의문을 가지고 19회 걸쳐 19회 동안 19번 신문에 게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19회에 걸쳐 하는 것을 역사로서 선택하고 연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강의는 계속되었다. 제가 이제 선생님 강의를 허할 때 막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 신문에 된 거고, 이걸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처음 근무식을 접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하면서 근무식을 접하면서 또 이제 낙빈 선생 만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처음에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을 정리하면서 쓰신 글이니까 더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빨리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필자는 소남자 선생님이세요. 정사인 사기 의문에 답하기 위해 보사의 임은 다른 문제죠. 다른 회사 들었던 아사들이 알을 소시나 고양시 고호라고 증명함으로써, 그러니까 요때는 곡부 아사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성이 인식되었다. 자, 맨 처음에는 이거는 선생님도 이것이 곡부가 아사달인가 아닌가 거기서 긴가민가 하셨대요. 그러다 문자를 깊이 보니까 곡부가 바로 아사달이다라는 것을 말하시게 됐고, 그것을 또 이제 그 설문해제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설문해제는 뭐냐면은 그 한대 초기, 한나라 초기 때 허신이 옛날 글을 풀이한 책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고조선 사로서 연구할 부분은 요소나 요동이 임시 교고 지역이 아니라 한사, 이전의 선진사라는 것도 밝혔다. 그러니까 한사 또는 진사죠. 그렇죠? 진사라. 여기 곁들여 한대 이후의 의문주의로 바꿔버린, 그러니까 의문주의, 음대로 쓴 거, 그 한문이 영구가 아니라 13개 하나인 이하도 봐야 돼. 이하로 보면은 이것도 책을 저도 이것을 이제 그 인사동 가가지고 겨우 구했던 책이에요. 근데 구했는데 안 팔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표준말 백과를 중심으로 한 훈고주의에 의한 훈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대는 훈고학이고, 네. 청대는 고중학이고, 네. 송대는 양명학이고, 예. 송대인가 송대는 양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문의 연전을 아울러 밝혔다. 이거 청동기 연구예요. 청동기 근문. 영어는 고대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것도 주장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면 그때는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러니까 근문식으로 다 보면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설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세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을 만나시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쓰신 거예요. 긴가민가 하셨구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그 한배달에서 그때 강의 또 하셨거든요. 그때 80년대 강의하셨다고 그러는데 들은 분들이 이렇게 그때는 공부하면서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모르시고 긴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들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이 학계에 이미 유교사관에 젖어버린 이하. 그러니까 유교사관은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염제신농치하고 헌원 황제족을 같이 이게 노비혼인 서로 결혼 제도를 해가지고 조선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한때부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주의들에게는 소유의 경일길지는 모르지만 정신이 바로 바뀐 고대사를 바로 인식하고자 하는 해방 이후의 새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시각이 될 것이다.
나의 독단에 가까운 학계의 자, 왜 나 독단에 가까우냐면 공부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네. 선생님은 자기 뿌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손혜원 선생님은 저기 울산 김씨 대종손이세요. 울산 김씨는 경순한 직계손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자기 뿌리가 뭔가 어디인가 찾다 보니까 근문을 접하게 되셨고 그 문방 비문에 근문에 나온 내용이 거기 다 있더라. 그러니까 문방 비문의 인물들이 근문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다 나오더라.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단이죠. 그러니까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죠. 학계에서 주고는 산해경이나 문방은 비문 그리고 현재 북경 작가협회 낙빈기 이때는 이제 만약 교류를 하셨죠. 부주석이 근문신고의 뒷받침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 겉들여서 잊어버린 3000여 년의 역사에 이를 주체로 한 나라가 실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할까 말까 하던데 이게 상당히 지금 처음 접근하신 분들이 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임금께서 말씀하셨다. 크게 빛난 우리 선조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사 아래 나라에 와서 나라를 일으키셨다. 벌써 12제가 되었으며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엄숙히 받드시고 조심하고 공경하여 천명을 어기지 않으셨다. 성대한 진나라의 사업을 보존하여 저 오랑캐 된 놈으로 하여금 두렵게 복종하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혁사만하라는 얘기죠. 진나라 그 목공에 그 제기 뚜껑에 또 밑에 다 있으니 이게 혁사만하. 그러니까 혁자는 이 혁자가 어찌어쩌죠. 이 혁자가 호랑이 놀랄 혁자예요. 호랑이 확 놀란 게 만화를 두렵게 그러니까 뗀 놈들 그러니까 뗀 놈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죠. 중국 놈들 한놈들이 두렵게 하는 두려워하는 말이다. 모든 한적 가운데 한나라 어떤 역사 서적이죠. 혁사 만화를 주지로 한 그는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 없었다. 얘들은 자기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런 말은 그냥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그 출토된 그 목공의 어떤 제기에 쓰여 있었죠. 그러니까 서한일에 사장되면 된 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다. 이 혁사만화라는 말. 이 말이 혁사만화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 번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혁사만화 이게 뭐 하여금 만화 이 그 하나라 놈들 하여금 예. 두렵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고 놀라게 하라. 호랑이가 놀랄 혁자거든요. 호랑이가 놀랄 혁자. 그러니까 만화로 하여금 놀라게 해라. 그러니까 하가 뭡니까 하나라. 허는 황제족이죠. 뗀 놈들이죠. 뗀 놈들.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두려워하는 말이다. 이 말이 되살아난 것도 고고학 덕분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실증사학이 눈으로 봐야지 확인하는 그런 것도 되지만 문자로 통해서 문자도 하나 유물이지 않습니까? 예. 이 문자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그때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나라 때 특히 이제 항우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항우가 역사서를 거의 불태웠어요. 예. 항우는 무식한 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방이가 한나라에서 근데 이제 또 그거 하기 전에 그 이제 춘추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으니까 예. 그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여부리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시춘추를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시춘추는 몇 건밖에 전해지지 않고 다 그것도 사장돼 버렸죠. 이건 한나라에서 한 짓이에요. 또 이것도 하니까 춘추가 넘으니까 또 좌시춘추가 좌시가 쓴 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정확해요. 정확한데 그것도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작법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요거 한자가 때 근데 이 한나라 서적 가운데서 사장시켜버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그렇게 역사를 왜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하 유물에서 자 근데 밑에 땅 속에 유물에 그 청동기의 어떤 명문이 새겨져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린 역사의 명을 읽는 것이다. 나는 이마 찾기 위해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문과 부처주의 3개 성상을 노심 고쳐야 했다. 3개 성상은 30년이죠. 30년? 예. 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 40년 됐죠. BC 800년대부터 진이란 나라를 세우고 뗀 놈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복종케 해라. 그래서 쇠북에 새기고
제사 지낼 때보다 다짐한 지 300년이 세월이 지났다. 그 세북에다 새기고 그것이 유물에 나타나요. 유물에 써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선생님이 찍어놓은 사진이 그 신문에 나왔대요. 예. 신문에 나왔는데 그곳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나라의 제국인 노나라 서울 곡부 이 변두리 추땅 이구산 밑에서 공구가 태어났다. 네, 공구가 태어나가지고 역사를 완전 분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00년 뒤에 또 그 밑에 조그만 추나라는 게 있어요. 추나라. 추나라에서 맹자가 태어났죠. 그러니까 추나라 맹자는 자기 나라가 너무나 보잘것 없으니까 이러하면 되는 일이라 가지고 각 나라 돌아다녔죠. 근데 아주 조그만 나라면 양나라 뭐 해나라 보통 이제 맹자 이야기에서 양나라 해와가 이야기 많이 한 게 있어요. 마이너리그만 돌았구만요. 예? 마이너리그만 돌았죠. 근데 순조가 있던 뭐 조나라라든지 뭐 초나라든지 이런 나라는 못 갔죠. 그러니까 우리 순자는 조나라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네. 미국 애들이 헛소리 안 하고 딱 그냥 합리적으로 딱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 나라니까 왜냐면 큰 나라를 돌리려고 하면은 이래 해야 하는 일을 하면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경은 어디 가요? 저 아프리카에 갔다가 또 갔죠. 그러니까 맹자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요게 공부가 나와가지고 제가 공구에 대해서 공주에 대해서 공구가 이제 좀 짠 거가 나가지고 공구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날로 세태일로에 있는 노나라의 상국 주나라를 몹시 높였고 주나라의 제도를 만든 희다른 주공을 꿈에도 만나기로 소원했을 정도였다. 그는 혈기왕성한 30세 예를 배우기 위해 주나라의 서울 낙양으로 왔다. 당시 주아리로 있던 노자 그러니까 노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진짜니 뭐니 이게 사기에 나오는 거니까 노자를 가르쳐 청했다. 청년 공고의 대화를 통해 그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다음같이 훈계하였다. 이게 망해가는 나라에 이게 빌붙어가지고 이거 원래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이제 다 그러니까 좀 큰 나라에 붙어가지고 간 거죠. 이 문제는 똑같네. 망해가는 중국에 붙어 중국이 그렇죠. 높은 산봉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볼 수 있는 게 요거 그때 상황하고 여기서 이게 참 겹치더라고요. 그대는 교만한 기운이죠. 다 욕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왜 돌아다녔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벼슬 한 자리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래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태색과 음지를 버려라. 좀 움탁했다는 얘기죠. 자, 얘 공전의 지원이 3대가 추천했어요. 공자 밑에 뭐 누구세요? 3대. 그러니까 공자, 아들, 손자 3대 추천을 했죠. 마늘 다 쫓아냈어요. 이런 것들이 그대의 몸에 하나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이것을 그대에게 말할 따름이다. 이게 사기에 나온 노자요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공자를 띄운 거죠. 지금도 공자가 중국에 없으니까 중국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의 실상을 알았으면 이 중국 놈들이 얼마나 별볼이 없는 인간들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인육 해 자기 제자도 잡아먹고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 인의 예지 하는 게 하도 잡아먹으니까 근데 그만 잡아먹잖아요. 아니 그냥 공자 그러니까 직접 제자는 그 순자 직계 제자는 아니거든요. 순자와 맹자가. 근데 유교를 그대로 이제 동양 사상으로 접목시키는데 뿌리내리는데 최대 역할은 공자와 순자 아니면 맹자와 순자죠. 맹자와 순자로서 유교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쓴 글을 보고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수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자가 수긍됐죠. 수긍됐는데 그런 공자를 떠받들고 공명하다가 일본한테 첫 두드러 맞은 게 바로 조선안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문제는 똑같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주의 유생들하고 사대부라고 똑같은 행동을 할까? 북한 애들하고 똑같이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똑같이 하는 거. 희한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을 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근본 뿌리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방송이 없다고 합니까? 이 근본 그러니까 근본 뿌리를 이야기하는 방송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근본 뿌리로 들어가면 다 밝혀집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서 지방을 통일하여 서패를 이룩하고 주하고 주로부터 금고의 선물을 받은 진이 예가 없는 나라로 가보지도 않았다. 왜? 가서 두드러 맞으니까. 두드러 맞으니까 가지는 않죠. 예. 그래서 결국 혁사만에 반대하는 새로운 이론에 그러니까 그 싸움도 못하는 자너 두드러 맞으니까 쟤는 너무 세. 빨리 가서 저 되게 나쁜 놈이야. 저 두드러 맞아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새로운 많이 하라. 많이 하라 되겠죠. 만들어내고 상대로부터 전해오는 3,700편이 나오고 3,340편이 나오고 모르겠어요. 3,000편이죠. 방대한 전적들이 개찰하는 게 아니라 소각시켜버렸죠. 개찰했죠. 3,300개는 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소각시키는 작업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서두르게 되었다. 서둘러 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을 은폐시키려고. 예.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 단레몬 신포도 그게 생각. 그렇죠. 단레몬. 야, 저거는 여우의 신포도. 신포도 단레몬 아시죠? 저 레몬은 안 먹어봐도 너무 쉬워서 자기가 못 먹으니까 똑같은 짓을 했네. 이 작업은 자기 스스로 수리부작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자기는 선배들이 많이 이었으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말이죠. 이게 보니까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노사 또한 번거로운 것을 강렬하게 만든 이유로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깎아 없애는 작업을 서둘렀다. 이게 춘추필법이에요. 이것이 춘추필법이다. 이거 딱 나오네. 지금도 좌구명이 전을 읽어보면 누구나 나의 견해가 옳은가를 그런가를 판단할 것이다. 좌구명도 전은 또 좌시 춘추는 또 틀려요. 근데 다 내려오지 않죠. 근데 여시 춘추는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권밖에 없는데 그 내용 보면 또 한번 염자면 또 제가 이게 하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말로 된 게 없어가지고 조금 어떤 책을 읽어보라 권하지 못하는 게 조금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만일 좌전이 없었더라면 소, 지역, 곡부 역사적으로 사실로 영향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춘추에서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알았을 것이면 아무리 근문에서 부사를 찾았다 손다 치더라도 그 고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사정을 익히 꿰뚫어 본 서환이 양홍이 만이가 아니라 종이라고 종이. 이 종이가 뭡니까? 중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런 얘기죠. 라고 다시 말을 고친 것은 사실에 근거한 바른 논법이었다. 이거 종이라는 게 중국의 중심이 되는 게 그렇죠. 동이다. 그렇죠. 자, 천하 통일을 달성한 진 9년 제도를 채택하고 모든 방면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 것도 서민 번식을 위한 조치였다. 종이 말레들이 후에지요, 그렇죠? 말레들이 난리를 이렇게 통일한 지 15년. 이 외들이 진이 15년밖에 존속이 안 됐죠, 그렇죠? 짧은 기간에 새로운 질서가 무너지고 8년간의 초안 전쟁이 벌어졌다. 결과 유방이 한이죠. 한해 천하가 돌아갔으나 한도 결국은 진법의 통치대 진나라 때 그때는 법과 사상이 통치했을 때 아니습니까? 우리가 한비잖아. 이사가 그때 정리를 다 했죠. 그때 이제 그 전에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는 어떤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법을 제정을 했죠. 그래서 이 한나라도 진나라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통치가 됐습니다. 자, 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만 까불어도 그러니까 동이족이 한 어떤 예법, 어떤 법 테두리에서 다 이때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부정하고 싶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차이나 할 때 차이나 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이족에서 온 거네. 그렇죠. 그럼 차이나는 나생이네, 없는 거네. 그렇죠. 중국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씨, 차이나도 그렇죠. 자기들 지금 근데 제가 얘네들이 그 80년대까지는 진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안 했어요. 그냥 멸시해 버렸죠. 그런데 자기 어떤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진나라가 없어서는 안 돼. 자기 진나라가 맨 처음 통일도 했지만은 진나라 때 어떤 법과 사상을 체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를 배제시켜 버리면 한나라도 별볼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한나라 맨날 할 때 한나라 할 때 이야기할 때 진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 영어 명칭 그 차이나도 결국은 동이족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놈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니 그 옛날에는 우리 그 중국의 잠수함 이름에 예. 송급, 예, 예, 명급 이것만 썼어요. 예, 예, 근데 예. 요즘엔 진급을 쓰더라고. 예. 그 이제 진나라도 자기 거를 갖다 그렇죠. 붙여. 그래서 갖다 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중국은 또 꼴값 떠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뒤에는 우리 동이족의 후예인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겁니다,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받을 때는 저 거짓말쟁이들, 그렇죠. 별것도 아닌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근무시키고 공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에서 한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는 마치 하족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가들이 유가가 하여튼 세상에 다 하여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생각할 때 같은 것을 따지고 보면 하나하니 영황 양가의 한 갈래들로 모두가 그들의 종성을 밟고 일어선 뗀 놈들이다. 선진 시대와 같이 종지의 예를 따시던 시대 안목에서 이야기하면 종인 진이 통일하는 것이 천명이 순리이며 초안이 발라는 정명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우리나라도 고구려 이게 찾고 있는데 고구려 조금 땅이 좀 컸다고. 그러나 그 진나라의 그 직계 손들이 내려온 곳이 바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신라고. 저기 진나라의 어떤 이제 그 다른 진나라 유민들인데 유민들의 어떤 왕족이 아닌 다른 계통의 세운 나라가 고구려 백제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라가 통일한 것이 뭐 우리 민족을 굉장히 아주 협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뿌리를 찾아가지고 저 고구려 백제를 이야기하면 만주 고기까지 못 먹지만은 신라를 박히면 중국 전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자, 선지장 같이 종지 이를 따지던 안목에서 이야기하면 종인 이거 했죠. 그러나 반역이 성공하여 정의가 된 것은 역사에 멈출 수 없는 수레바퀴가 아니던가. 역사의 패자이가 정의가 있을 수 없었던 것을 역사가 동정하고 연민이죠. 인민하고 연민의 똑같죠. 이런 개념은 평등과 자유와 정의로 말하는 오늘날 세계 사정도 일반이다. 그러나 지금 정리되는 이때는 바로 뿌린 대로 바로 거둬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진실이 바로 서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나 문재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선을 부정하고 일어선 것이 하이고 하를 부정하고 일어선 것이 은상이고 은을 부정하고 일어선 것이 주이고 주를 부정하고 일어선 것이 바로 진이다. 이 거듭된 부정 속에서 우리는 이를 긍정하고 일어선 진을 잇는 이 주체는 대륙박에서 개성한 것이다. 왜? 그쪽에서는 본토에서는 사람의 어떤 인간에 대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되는 그쪽이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라와 고려 때는 적어도 인간을 어떤 상놈 취급해가지고 멸시되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조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을 분리해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한족 똑같이 그런 짓거리를 그걸 해냈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조선 시대, 이조 시대 특이한 좋은 점 하나 말하면은 그 대에 어떤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통해 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죠. 근데 그 힘들게 공부한 것이 바로 인간사에 접목시키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로서 끝났어야죠. 그런 공부가 지금 이제 동양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박에서 개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는 신문에 석사 만화가 쓰여져 있는 종묘가 그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건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공자에 대해서 제 이야기 할 건데, 공자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쌍하죠. 불쌍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그래서, 누군지 예,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불우했다는 것에 동정심은 가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공자가 인류에 끼친 영향이라든지 동양에 미친 절대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염제 신농시족과 환원 황제족이 누비혼인을 때 누비혼인은 뭐라 그랬어요? 프랄과 혼인 또는 소복제도를 통해 가지고 2대2로 결혼하는 것을 누비혼이라고 합니다. 을 통해 역사의 문을 열었다는데도 신농시도 또 외면하고 황내시종을 높이는 식으로 역사를 기술했고, 그러니까 북의 쪽은 그냥 다 신화 전선 쪽으로 돌려버렸죠. 자, 정통사고 또 그런 방식대로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중국 역사를 기술했기에 중국 황제의 계통을 이어져 내려온 역사로 알고 한의학과 농업이 시초로 문을 여신 신동신 단지 전설 속에 전해져 내려오는 소몰이란 괴물일 뿐 인간의 역사인 정사 속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한의원에 가면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소머리, 우두인신. 예, 그게 이제 염제 신농시를 가리키죠. 자, 노노장한편에 공자가 뒷살에 들어 후생과해.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후생가가 얘기 말씀드렸죠. 후생가해라. 자기가 역사를 너무나 왜곡시켰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은 어떤 이제 향탁이라는 뭐 전설에 이렇게 나와요. 향탁이라는 아이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것을 서로 부르는데 그 향탁의 아이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저 조그매가 너무 하니까 얼굴이 뻘개가지고 돌아가면서 후생가해라는 말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보다는 제가 후생가해라는 말을 쓴 것은 자기가 역사를 왜곡시켰으니까 그런 사실이 마음속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니까 이런 말 쓰지 않았나 그런 게 보입니다. 후생가해라고 후리한 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중국 신화 전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공자가 그 당시 7살 먹은 어린아이 향탁과 질문과 대답을 서로 하다가 번번이 공자가 어린 향탁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진 것을 인정하고 한 말이 뒷사람이 두렵다. 즉 후생가해란 말이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교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회차하면 이야기해서 도깨비 머리가 지정해가지고 양머리 해가지고 그래서 도깨비 기차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글자는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뭐냐? 현문 낭치해가지고 괴이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런 글자는 다 소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 알면서도 다 없애버렸죠. 그게 왜 북의 역사를 가리키니까. 북에는 꼴도 보고 싫었는데. 말하자면 주권을 전에는 3230편을 줄여서 300편을 만들어 버렸는데 아까 또 틀리잖아요. 틀린 게 그러니까 없어진 거니까 하여튼 3000여 편. 이게 맞죠. 그 이유와 자신이 족계를 황제 족계로 이어서 붙이고 자신이 지킨 신농시족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자행하면서도 양심이 갇혀서 그렇게 뒷사람이 두렵다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공부했던 여기서 강의했던 내용을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잊혀졌던 고대의 사실들이 청동기에 쓰여진 명문, 청동기 명문의 명자는 새길 명자거든요. 새겨진 글로 남아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 철저한 연구 비판을 통하여 고대에서 특히 고조선과 및 고안이 한치 거짓없이 복원될 것이다. 고조선 연구와 복원 작업은 실제로 공자 자신이 해야 할 과제였다. 왜? 자기 자신이 동이족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공자 그자에 섞여 있는 직계선조가 한인들이 많은 정통 종이었기 때문이었다. 동이었기 때문이었다. 공자는 자신이 뒷사람이 두렵다 했으면서 왜 환무역정하는 그런 일을 서슴했을까? 아마도 그의 탄생과 어릴 적 그가 자라온 환경에서 온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자의 탄생은 그의 아버지의 숙명을 본가에서 인정이 안 되는 문자 그대로 들판에서 씹한다라는 야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세간에 공자의 탄생을 무명히 늙은 무사 한 사람과 무녀 한 사람이 들판에서 야합이란 말로 표현했다. 이건 요 말이죠. 씹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씹이 뭡니까? 씹이 뭐냐? 열십자예요. 음양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음에 씹한다 그러면 욕처럼 보이죠. 음양이 맞는다. 그러니까 동양으로 우리 의식에 봤을 때 아주 점잖게 말한 거죠. 이게. 우리가 선교한다는 말보다 열십, 남녀가 만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공구와 공구염의 안신의 모자는 완전 북에서 버림받은 모자였다.
이렇게 태어났는데도 공부는 성인지후라는 말이 있는데 성인이 뭡니까? 성인이 뭡니까? 성인. 예, 이 성인. 성스러운 성자의 사람인자.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뭐 예수나 공자나 석가 같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잠깐 보십시오. 뒤에. 이는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그 당시 말한 성인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인격을 완성한 지구의 문화인이라는 말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문자 연구에서는 최근에 발굴된 노자 백서에 따르면 고분인 가분인 성인을 성인, 이게 소리성자잖아요. 성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즉 성이란 곧 신의 소리를 들음이란, 그러니까 이 성은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듣지 못하는 어떤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성이란 곧 신탁의 소리를 듣는 무당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공자의 성인의 후예라는 말은 곧 무당집 자손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당집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안씨 무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안씨였거든요. 안씨가 이제 황제조 계통이죠. 사마천이. 그러니까 이게 무당집 그거니까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 갈아엎고 뭐. 그러니까 신이 알려주니까 신이 알려준 말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공부하면서 우연치 않게 무당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와가지고 제가 이런 공부하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야기도 들어본 이 세상에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귀신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왜 귀신이 거짓말을 잘하면 자기는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귀신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신이 말한 말을 다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마천이 기록하는 맹의자의 말은 성인의 뜻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 맹의자가 기록하는 말이 있어요. 사마천이 쓴 게. 내가 여기가 그 말이거든요. 내가 듣기로 성인 집안 자식들은 비록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자, 성인 집안, 우리 원래 그렇잖아요. 무당집 자손들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랬나 봐요.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례 통달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만들고 얘기를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얘기. 지금 공부하는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얘를 좋아한다. 얘를 좋아하는 그것이 곧 통달한 자의 증표가 아니겠는가. 내가 죽으면 곧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승으로 모시거라. 그러니까 얘는, 자, 우리가 이제 인이 예지할 때 인은 봄을 얘기하고 의는 가을을 얘기하고 얘는 여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는 겨울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행 그 토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이 예지 신이 토고 신이 토죠. 인이 예지 신은 모두 오행에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원리로 다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가 중국 정권 둘째하면서 말을 설파하기 위한 것은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고전의 역대의 제왕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그렇게 돌아다닌 것을 라고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누나에서 대사군가? 그것도 한번 하고, 그래서 한번 하다가 얼마 안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제가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한테 공자에게 얼굴이 붉어서 막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공자의 느낌은 별로라는 느낌보다 공자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하는 동정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성인이라 가지고 전혀 우리 보통 인간들하고 다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비애를 겪고 그 한이 쩌드런 한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뼛속에 상처구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저는 동정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공자라는 분이 인류에 특히 동양문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왜 공자가 그런 좋은 말들 다 집대해서 갈 수 있었냐? 바로 곡부였거든요. 곡부 아사다리죠. 거기에 굉장히 자료가 많았어요.
자료가 많고 그 자료를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다 보니까 예. 알게 된 거죠. 예. 네, 그겁니다. 단지 역사 분야에서 시각을 정확하게 보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따름이지만 또 그 당시에 정치적 문화적 흐름은 외면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는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하튼 기존의 유불선 기독교는 나름대로의 관을 가진 그 시대 최고의 덕목이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신동시, 고양시, 유시 이분들이 공자의 직계 선조이고 보본이 의가 있던 분들이다. 은상에서 관련한 공자가 은상이 배천신인 유시, 자 우리가 이제 근문신걸 배우면 은의 바로 시조시는 예. 순이다 딱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이것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유시 제순이 직계 후손이면서도 직계를 신하나 전설적으로 밀어놓고 외가 위주로 본으로 하는 그런 역사를 제단한 공자에게 어떤 인간적인 성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공자의 춘추필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중이죠. 자, 공자 춘추필법 1920년대의 고사변파는 사망모제 시대가 시대마다 한층 두충시 겹쳐져 만드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고대사 부정론을 폈다. 이처럼 고대사가 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BC 500년대의 춘추시대의 유가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말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자를 따르는 유가들이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진시황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순자계통이 아니라 맹자계통이죠. 맹자계통은 후대인데 맹자계통이 그런 학자들을 다 분석을 시켜버렸죠. 그 책들로 없애버리고 그런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애들은 다 갱유시켜버린 거죠. 아.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많이 남아있던 책을 그 무식한 항우가 다 불살랐죠. 아방구도 불태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 지금 뭐 종북 주사파들이 그 쓴 빨간 책들 다 불사르는 건 똑같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종북 주사파 걔들 다 그냥 땅에다 파묻어버리고. 그래서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진시황이 너무나 한번 정리하려면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근데 이제 이 분석 갱유 같은 일들이 빨간 주사파들이 우리가 사람이 나서는 게 하늘에서 그게 내쳐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유가를 대표한 글이 공구의 춘추이며 물론 이 춘추필법에 대한 비판은 고사관표의 두목인 고힐강의 이상, 제가 고힐강의 얘기했잖아요. 고대사는 차후차후 겹쳐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위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완전히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한 면문을 앞세우고 실질적 내용을 완전히 빼버리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나열은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록 방법이 바로 공자의 춘추필법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의 작품에 상서와 춘추가 요와 순으로 시작하고 노사에서도 있었던 사실주자 깎아내서 춘추필법이니 수리부작이니 하고 그에게 나쁜 말 한마디 없이 고을마다 모시고 춘추로 제사 지내고 자기 선조보다 더 우러러 섬겼다. 그 사당에 곡배 가면은 이 대성지 무랑이라고 해가지고 공자를 섬기고 신동신이 아예 그냥 집을 쓰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 순자하고 맹자는 그래도 공자의 뜻을 맞춰서 그렇게 공자의 학문을 이은 사람이에요. 이은 사람인데 그 맹자의 그 맹자의 썰을 그대로 현실의 세상에 전복시킨 게 주자예요. 주자가 공자를 더 개새끼로 만든 아주 나쁜 놈이에요. 나쁜이 뭡니까? 나만 아는 놈이죠. 그게 나빠서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 마음이 나쁜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주자에 의해 가지고 또 이 유교가 완전 그 부유가 되고 아주 썩은 유학이 되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유학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사실 순자 걸 배우는 다시 저기 일본에 가서 순자의 유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유학의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학보다 더 좋은 게 세고 기독교의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축약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알으셔야 돼요. 또 네. 저희 유럽에 물론 이제 성경에 자유평등 박애 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걸
못 찾았어요. 예. 근데 14세, 15세에 동양 책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번역하고 깨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이 접목될 때, 접목될 때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환 박사 그분이 동양의 바탕에 상륙을 받았으니까 그건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이 확 열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여러 그 당시에 유생들이라면 좀 뭐하죠. 그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봤죠. 근데 양반 계층들이 그 양반 계층이었죠, 그렇죠? 그 이제 40명이 개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민족을 개조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의 조선 개조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조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답게 맞는 것은 기독교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김일성 교시가 내려온 게 야 기독교 그렇죠. 침투하라.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계속 개독교를 하고 그렇죠. 그거를 뭐 반중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만 알고 하나만 안 거죠. 둘, 셋은 그 이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까 맨 처음에 했죠. 그러니까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걸 행을 봐야 된다고. 행을 보면 그 말이 진심인가 거짓인가 그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행법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니까 그 사람이 모습을 알 때 그 사람의 행법을 보고 하면은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1000명 하면 1000명 이상만 깨어지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확 달라진다고. 지금 이게 달라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더라고요. 빨라지는 것만큼 세계 격동령의 어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전에는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같았는데 그 러시아 잠수함 그거 불 나고 나가지고 그 뒤로 확 지금 엄청나게 급속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도 그 때를 보고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이 붕괴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얘기하는데 먼저 상대부가 나와서 먼저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 말대로 되는 거 보면은 저도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하게 돌아가는 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김정은이가 미국이 자기 제거하려고 한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어요. 그 제대로 보고 있는 거지. 와, 그 김정은 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김정은도 영리하고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있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짐승도 돼지도 느껴, 개도 느껴 다 느끼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건 희한하게 남한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 본능적인 거를 못 느끼니까 참 난감한 거죠. 알게 돼 죽을 때도 알게 되겠죠.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없어 이제. 없고 이제 제가 이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근문신고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전염병이 확 퍼진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댓글 쓰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악성 댓글 쓰고 그 사람은 마음씨가 비뚤어져 있어요. 그렇죠. 마음씨가 비뚤어져 있으면 모든 게 막 엉망진창이고. 맞습니다. 집에 가본들 엉망진창이에요. 안 받아라.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까? 뭐 바이러스 생기고, 전염병 생기고, 자기 몸에서 이상한 악성 병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확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이 돌아가지고 확 그냥 쓸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좋은 이야기하고 뭐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왜 이승만 대통령은 콜레라가 걸려가 한 방에서 17명이 죽어나간데도 자기는 안 죽었는가?
이미 뭐 이 세상을 도통 뭐 통달해버리고 그렇죠. 하니까 몸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초인적인 예.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병마도 다 이겨버리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것도 있지만은 이 좋은 생각을 하고 하면은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뜨거운 힘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몸이 뜨거워지고 하면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뜨거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남을 위해 가지고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헌신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행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고 하면은 초인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이상 악성 댓글 달고 뭐 돌아다니면서 분탕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병 걸리고 죽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이치가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완전 통달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 악성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이게 죽을 사자가 보여요. 자, 아무튼간에 국민 여러분, 이게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고 있고요. 이 농담으로 빨리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제 정세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보세요. 밝게 보면 밝게 보는 것만큼 밝은 마음이 생성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홍보하는 게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반사능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책인데 그 책 앞에 서문을 보면 무슨 이야기 있냐면은 지금 만주가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무너질 때 한국이 국방력을 빨리 키워 가지고 여참을 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앞에 서문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놓고 이제 뒤에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피 흘려가지고 무기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 제도적 결함을 갖다가 비리라고 해가지고 다 때려잡으면은 이게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쉽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관람료 영화 한 편 관람료 내고 봤다 생각하시고 책 한 편씩 사가지고 꼭 보십시오.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은 가슴에 와닿는 그게 왜냐면 4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이 한 70장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이게 맥이 깊은 이게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